네, 이번 시간 강의를 맡게 된 조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남자한테 꽃다발 오랜만에 받아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각자 다른 삶과 그죠? 각자 다른 이런 직업군들에서 살아오셨을 텐데 오늘의 이 정보가 어떠셨나요? 좋았던 거 맞죠?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떠다닙니다. 근데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떠다니는데 혹시 지금 마이크 소리 괜찮나요? 아, 네. 제 귀에만 약간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울리죠?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정보를 내가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되기도 하고 그냥 남게 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관심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에 의해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느냐 그냥 조금만 얻을 수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이렇게 다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인연이 닿았다라는 거고 결국엔 나에게 정보가 왔다라는 거고 그거를 가질지 안 가질지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떠다니다 보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오늘 혹시 대답 안 하기로 약속하셨나요? 네. 제가 생긴 거는 되게 세게 생겼는데 마음이 많이 여립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끄덕끄덕하면서 잘 들어주시면 예정된 시간보다 아주 알차고 짧고 굵게 끝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어버버 하다가 길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왕 이렇게 시간 내고 귀한 걸음 하신 만큼 저도 이번 시간이 알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명청중이 명강사를 만든다. 네. 그래서 좋은 시선으로 잘 들어주시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진짜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그냥 기라성 같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원로 같은 느낌의 이제 스폰서 그룹에 이렇게 강의를 오게 되니까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거든요. 사업을 오래 했어도 이런 자리는 또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 계신 분들보다는 서 있는 사람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좀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할 텐데 저는 이 정보를 만난 지 굉장히 많이 오래됐습니다. 예. 지금 보더라도 아직은 많이 젊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참 더 어릴 때 정보를 만났어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가끔 나이를 속이고 싶어가지고 오픈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21살에 이 정보를 만났습니다. 예. 와, 그럼 지금 몇 살이야, 그죠? 예. 그냥 이제 듣다 보면 유치가 되실 텐데 21살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도중에 그리고 제가 약간 하구제비 스타일이에요. 하구제비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역시 경상도 사투리더라고요. 몰랐는데 이게 하구제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이제 하고 마는 스타일. 조금은 적극적인 스타일이고 자기 실속을 좀 잘 챙기는 스타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 그 공대 학생회도 들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공대 학생회 활동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그 당시에 학원 강사 파트타임으로 이제 학생들도 가르쳤었어요. 혹시 제가 어떤 과목을 가르쳤는지 알고 계신 분은 없겠죠? 없겠죠? 네. 혹시 어떤 과목 가르쳤을 것 같아요? 국어, 수학, 과학, 기계요? 저 잘못 들었나요? 또 없나요? 예? 다이어트요? 오, 예, 진짜 처음 듣네요. 네, 체육 많이 들었습니다. 등치가 좋아가지고. 근데 과학을 가르쳤어요. 예, 과학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부분 학원이라고 하면 거의 국영수 안에서 끝나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과학도 있고 논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이제 이 정보를 들을 때도 그 시선이 벗어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때 제가 파트타임으로 학원 강사 일을 할 때 시급을 10,000원 받았었어요. 안 놀라시네요. 몇 년 전인지 모르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17년 전에 21살이었고 그 당시의 시급으로 10,000원을 받았어요. 상당히 높지 않아요? 아, 여기는 이제 다들 CEO분들 모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용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지인으로부터 이 정보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친구한테 처음에 정보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는 유아교육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공대생이었고요. 요즘에 이제 신소재 하면 다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신소재가 엄청 막 유명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공대생이었고 친구는 유아교육인데 유아교육은 지금도 힘들고 예전도 힘들고 그전도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자기 전공이 비전이 없어서 새로운 일을 이렇게 좀 찾다가 알게 된 일이 있는데 너무 괜찮아서 니랑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재미라는 말에 귀가 조금 솔깃했어요. 왜냐면 이제 성격이 혹시 DISC 다들 아시나요? D형은 리더형이고 I형은 약간 재미추구고 S형은 약간 포용적인 평화주의자. 그다음에 C 타입은 계산적이고 체계적이고 꼼꼼한 스타일. 저는 이제 완벽한 I 타입. 이제 노는 거 좋아하고 다들 놀리시네요. 안 그렇게 생겼나요? 엄청 잘 놀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음주감을 좋아하고 이성 좋아하고 노는데 빠지는 거 싫어하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친구가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말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직업군의 이름이 제 입으로 다 나왔어요.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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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하고 묻는데 다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던졌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21살이었어요. 다단계야? 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그게 뭐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는 몰라도 된다 이랬어요. 아무런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주변에 피해본 것도 없고 아는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단어에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는. 그러다가 이제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겨울 방학 때, 그때가 2월이었어요. 2월에 이제 방학하고 나서 조금 더 용돈벌이를 해볼까라는 생각에 이제 친구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네가 저번에 그때 얘기했던 일 나 지금 할 수 있냐라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장님들한테 갑자기 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나 같이 해도 돼? 라고 물으면 어때요? 완전 좋죠. 냉큼 그죠?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있어봐 라고 하고 살짝 이렇게 밀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 같은 I 타입은 살짝 밀면 어때요? 더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잘 좀 알아봐줘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친구가 다시 연락이 와서 이제 언제 만나서 얘기를 이제 하자. 내가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진주에서 경상대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진주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고 원래 집은 마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산에 돌아오는 날이었는데 이사를 하다 보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속 시간을 2시간이나 어겼었어요. 근데 보통 2시간 정도 어기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알바를 가든 직장을 가든 뭘 하든 만나기로 한 2시간 정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거의 뭐 못한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연락을 해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혹시 다음 날로 미룰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된대요. 시간을 빼놔서. 응. 근데 나 너무 늦어질 것 같은데 괜찮냐라고 하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속으로 2시간이나 기다려주는 게 약간 이해는 안 됐지만 결국에는 이제 와가지고 이 정보를 듣게 됐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도 21살짜리 딱 보면 어때요? 너무 애기. 그죠? 완전히 솔직히 말하면 피덩이잖아요. 이제 학교 졸업해가지고 사회생활이라고는 당연히 시작해보지 않는 대학교 생활이 다인 그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 쭉 설명을 들으니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없었어요. 상식선. 그러니까 제가 의외로 단순하다 보니까 굳이 무언가를 들었을 때 꼬아서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쭉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저한테 미팅을 해주신 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식선에서 이제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남는 시간 짬짬이 투자해가지고 매달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만 더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길래 너무 좋죠. 그리고 친구
친구랑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하길래 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오케이 한 이유가 설명을 해주신 그 남자분께서 외모도 아주 준수하고 너무 재밌고 아 여기 오면 재밌겠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주 순수한 마음에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볼게요. 누가 매달 용돈 30만 원씩 준대요. 그럼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와이프든 친구든 자식이든 할 것 없이 지금 현 상태 그대로에서 30만 원이 매달 들어오면 너무 괜찮잖아요. 금액을 떠나서. 그래서 저는 그래 4시간 활용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게 왜 심플하게 느껴졌냐면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휴대폰 요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평생 정해져 있는 이 지출을 만약에 줄일 수 있으면 그거 되게 괜찮겠네. 그리고 혼자서 싸게 쓰는 게 아니라 주변도 싸게 쓸 수 있게 해주면 그것도 괜찮겠네. 근데 주변도 싸게 쓸 수 해주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예전에 엄청 잘 살다가 다들 아시는 그 IMF 때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그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고 어머니가 100평짜리 식당을 했었거든요. 이거 원래 좀 연령대가 낮은 그룹에서는 얘기 못해요. IMF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엄청 잘 살았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IMF 때 아버지 공장 부도나시면서 우리 식당까지 날아가면서 집이 너무 어려워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삶이 진짜 팍팍하다라는 걸 어린 시절부터 느낄 수밖에 없었고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살고 있던 찰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그렇게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어머니가 일저일 뭐 카드, 정수기 이것저것 하다가 뭐 보험으로 쭉 오래 정착을 하셨는데 영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영업이라는 직업군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안 좋았어요. 그냥 남한테 조금 부탁해야 되고 싫은 소리 좀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 자체를 완전히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영업직 하면 돈 잘 벌고 되게 인식 좋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내가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뭐 쓰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일이었다면 접근조차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딱 와닿았던 명분은 뭐였냐면 나도 싸게 쓸 수 있는데 남들도 싸게 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 명분이 저한테 되게 가치 있게 느껴졌었어요. 왜냐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고맙다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데 이 고맙다 소리 들을 수 있는 일인데 돈까지 벌 수 있으면 더 좋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그분이 내일부터 나오시죠? 하길래 네?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 이 일을 하면서 단 한 번에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단 한 번의 흔들림과 외도나 다른 생각을 사실 솔직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저를 알았기 때문에. 왜냐면 어렵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너무 평범하고 딱히 내세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플러스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뭔가 당연히 남들보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라도 많았으면 돈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고 인맥이 많았으면 인맥으로도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고 경험과 지혜가 많았으면 그게 사업에 반영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평범 이하의 사람이 성공으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풍파가 있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딱히 흔들렸던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막 일을 하다 보면 뭐 이제 점점 친구들은 취업도 하고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막 이런 이제 대조적으로 볼 때 왜냐면 과거와 사실 지금 이 NRC의 사업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완전 다른 사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시스템이나 환경이 너무 좋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었어요. 네. 그렇게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주변 그러니까 그냥 NRC 밖에 있는 제 주변의 지인들과 저를 비교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뭔가의 부러움이나 막 요즘 말로는 뭐 현타 이런 게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저의 이 전체적인 환경들과 제 주변의 지인들을 딱 비교했을 때 지금은 너무 행복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자로서 한 직업군을 가지고 오래 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뭐 예를 들어서 가정사의 변화에 의해서 언제든지 일을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친구들 보면은 낳음과 동시에 모든 게 다 끝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모든 경력이 단절되고, 이제 이 아이를,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 육아도 장비빨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결국엔 돈으로 키운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충분히 넉넉하면 아이 키우는 것도 사실은 요즘에는 키울만 하고 뭐 3명, 4명 낳을 수 있는데, 이게 점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으니 아이를 키우는 게 더 힘드니까 아예 안 낳아야지라는 생각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딱 비교해보면 지금이 너무 행복한 거죠. 내가 참 버티길 잘했다. 그리고 이걸 선택하길 잘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은 그 선택의 기로에 쓴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2월에 이 정보를 만났기 때문에 보통 그 4학년 때, 4학년 때 이제 실습을 나가는데, 그 혹시 창원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창원? 창원에 혹시 킨스라고 재료연구소 아세요? 네,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국가연구소, 지금은 연구원으로 승격하긴 했는데, 제가 너무 안 올리긴 하지만 이제 거기 우리 과에서 성적이 좋아야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성적이 좋지 않은데도 실습을 어찌어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네가 거기를 어떻게 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래도 그냥 있는 곳에서 생활은 잘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있던 그 박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박사님 밑에 있었는데, 박사님이 내 밑에 3년 있으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있으면 대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해줄게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달콤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도 전공 살려서 가는 게 훨씬 모양새도 좋고 명함 내밀기도 좋고, 그래서 초반에 이제 사실 저희 어머니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반대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좀 단순했어요. 뭐냐면 저는 제 전공을 좋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약간 이공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랑 약간 안 친하고요. 국어, 영어 완전히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 공부는 왜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약간 반응적인. 네,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만 좋아하는 스타일. 그래서 신소재도 선택해서 갔고, 근데 딱 대학 들어가면서 알았어요. 아,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네. 그래서 그 전공을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 힘들더라고요. 3학년 때는 모든 그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책이 원서였어요. 네. 그러니까 더 힘들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실습을 나갔을 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거기를 다녔으면 명함 내밀기 좋고 어깨 약간 뽕 들어가는 곳인데 9시 출근, 6시 퇴근, 주 5일 근무로 알고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곳인 줄 알았고, 저는 실습을 갔었고, 근데 평일에 9시가 돼도 퇴근하는 선배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말에도 안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으로 생각하던 걸 현실로 딱 직면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월급은 너무 박봉이에요. 근데 막말로 박사님이 키워준다고 하는데 그게 보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NRC를 딱 끼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히 선택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잘 살고 싶다라는 야망? 네, 그런 이제 소박한 꿈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내가 내 시간을 써가지고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그냥 진짜 내 상황에서 벌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잖아요. 내 몸값이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과연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를 선택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실습하지 않을 때는 학원 또 강사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스타 강사가 되는 거예요. 애들을 너무 기똥차게 잘 가르쳐가지고 스타 강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겠네. 근데 이거 너무 불가능해. 저 그때도 약간 야매였어요. 가르치는 게.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학원을 차리면 또 돈을 잘 벌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답이 없어. 왜냐면 뭐
어디 이렇게 돈을 제가 뭐 집이 잘 살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세 번째, 길 가다 부딪혔는데 회장 아들이야. 그런 일은 없잖아요. 세 가지 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NRC가 저한테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순하게 제가 가진 능력만을 가지고 이 일이 가능성이 비춰졌다라고 하면 저는 선택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팀워크를 맞춰서 이거를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 엄청 크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통신이 메인이었는데 회사가 커지면 원래 계열이 늘어나죠. 모든 대기업들도 규모가 커지면서 이중수 합병하고 분야가 늘어나는 것처럼 NRC도 그 전략 상품군들이 있기는 했는데 이제 조금씩 덩어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이제 쇼핑몰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럼 잘 생각해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쓸 수밖에 없는 요금 싸게 쓰는 것도 좋고 그죠? 이거는 이미 정의가 내려졌죠. 근데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쓰고 바르고 입고도 해야 돼. 내가 돈을 벌면 써야 돼. 그러면은 백화점을 갈지 마트를 갈지 인터넷을 갈지 어디서 내 돈을 쓸지는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곳에서 내가 돈을 쓰면 이 사람들이 배가 부른 거고 우리 쇼핑몰에 NRC 상품만 있다라고 하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반 브랜드에서 볼 수 있는 웬만한 상품들이 우리 쇼핑몰에 다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먹고 쓰고 바르고 입고 더 싸게 할 수 있네요. 근데 그것도 주변에도 싸게 쓸 수 있게 해주네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부합되면서 이 일에 대한 그 비전과 가치가 더 많이 와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NRC를 만난 게 약간 선물 같았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런 이제 약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일이 조금은 더 많이 와닿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대부분 이 일을 딱 만나고 나면 살짝 혹하지 않아요? 혹시 NRC에 대한 단점 찾아보셨나요? 아, 오늘 대답 안 하기로 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말 그대로 진입 장벽도 뭐 이거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진짜 다양한 연령대가 다양하게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네? 이거 잘하면 잘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기초 사업 설명회가 사실은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비전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NRC를 하면 할수록 그 비전이 더 많이 와닿았고 저의 가능성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저의 팀과 수익적인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만 벌려고 했잖아요. 근데 딱 50만 원 정도 벌고 나면 어때요? 아, 나 이까지 끝 이래요. 더 벌고 싶죠. 80이 벌고 싶고 100이 벌고 싶고 100이 벌리면 150, 200, 500, 1000까지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NRC를 딱 하다 보면 흔하게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월천 벌 거다. 월천 벌 거다. 우리 NRC를 만나기 이전을 딱 생각해보면 알바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나 월 1000만 원 번다라는 얘기 쉽게 들어요? 쉽게 생각조차 못해요. 근데 NRC만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월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진짜 가능한 사이즈들이 사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버는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이 나한테도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 저에게도 이제 느껴졌었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NRC가 되게 선물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정보를 만나고 주변에 정보 전달을 할 때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공감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느낌이었냐면 NRC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되면 나 혼자 잘 되는 거 아니고 당연히 내 가족들도 형편이 좋아지는 거고 그럼 당연히 주변에도 제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 정보를 주면 얘도 얘 집이 좋아지는 거고 얘 주변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친구들한테 이 정보를 전달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선물 줄 거 있다 만나자. 근데 사실 사장님 리액션이 상당하네요. 저 이분한테 돈 안 줬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물 줄 거 있다 만나자라고 시스템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주변 반응은
남자 소개해줄 거야? 아니, 나 생일 왔는데, 아니,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이런 아주 순수한 반응들이었어요. 근데 만나서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된 되게 괜찮은 일이 있는데, 솔직히 너무 괜찮아서 니랑 같이 하고 싶기도 한데, 네가 같이 하기 싫으면은 내 하는 일 보여주고라도 싶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알아보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지금도 사실 안 친해도 이 사람이 약간 요즘에 관상이 과학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으로 직감적으로 약간 알아요. 친하지 않아도 아는데 친하면 더 알겠죠. 그 말을 하는 제 모습이 진짜 그러니까 너무 있는 그대로 투명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정보를 대부분 다 들으러 왔어요. 그러고 나서 최소 제일 못하더라도 회원가입은 다 하고 가고 휴대폰을 쓰는 친구도 있었고 같이 사업을 한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추천인들을 한 8명까지 늘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회사에 들어갔어요. 동기가 한 10명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 동기가 다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공룰이에요. 모든 조직의 공룰입니다. 저도 이 일을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남아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묵묵하게 지켜가는 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이제 결론은 이제 제가 그렇게 아주 쉽게 초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제가 이게 이 일이 가슴속에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일이 다가왔었고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정보를 줬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내 진심이 친구들에 와닿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결과들이 만들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조직에는 생성과 소멸이 반복돼요. 그리고 성장과 회복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의 차이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 모든 성공자분들을 특히 이제 우리 뒤에 앉아 계신 그룹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이런 우여곡절 같은 건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생의 선배님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다 알 것 같아요. 세상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쉽기만을 바라는 게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NLG 사업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약간의 요행을 바라면 이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인생을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NRC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가면서 이거를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성과는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또한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선택이 맞았고 내가 보고 듣고 생각했던 내가 생각했던 이거에 대한 힘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는데 누가 내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니고 용돈 줄 것도 아니고 아주 줄을 잘라줄 것도 아닌데 그 모든 거에 있어서 결국에 내 인생에 대한 선택은 내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씹다달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올 수도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사실은 동요됐던 적도 없고 결국에는 지금 제 주변을 봤을 때 어떠냐면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 하고 있다 보니 결국에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없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A사를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니 네트워크 할 거면 제이한테 가라. 제 별명이 제이예요. 제이를 믿는데 너무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제이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주변에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니 니 할 거면 그냥 제이한테 가서 해라라고 권할 만큼 이제 이거를 오래 해온 신뢰 그리고 결과를 만든 신뢰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 증명하기 힘들어요. 어느 정도 돼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올림픽 한창인데 국가대표가 돼야 내 실력을 증명할 수 있지. 그 과정 속에서 내 실력을 어떻게 증명해요?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은 이것 또한 그 과정 속에 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결과치까지는 와야 충분한 신뢰와 인정과 내가 원했던 상과
주변에 베풀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까지는 최소한 멈추지 않고 꿋꿋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원래 하고 싶은 얘기들이 조금 빠지지 않고 하기 위해서 강의 이 초안을 조금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또 얘기하고 긴장하다 보니까 이거 있는 것도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잠시 보면서 얘기를 좀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최근에 스타 다이아몬드를 달성한 따끈따끈한 스타예요. 네. 네, 이제 제 라인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처음 있고요. 처음에 이 정보를 만났을 때 우리 솔직히 이 정보를 딱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요? 마누라 정보 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대부분 답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건 남 안 줘요. 안 그래요? 진짜 좋은 건 사실 주변에 얘기 잘 안 해요. 아까우니까. 네. 제 수강생 중에 우리가 엠보임이라는 영어 교육 컨텐츠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엠보임으로 좀 왕성하게 하고 있고 수강생도 굉장히 많고 자리를 좀 잘 잡았는데 레드랑 옐로우도 구분 못하던 그 중학생이 있었는데 우리 수업으로 2년 6개월 만에 완전히 프리토킹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얘가 학교에서도 완전 영어로 1등 먹고 영어 선생님이 너 영어 선생님 해라 할 정도로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 돼버렸어요. 그럼 얘가 2년 6개월 만에 이 정도로 효과를 봤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주변에 좀 소개할 법도 한데 친구들이 야, 너 도대체 영어 공부 뭐로 해? 라고 하니 자기가 막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네들이랑 그냥 똑같이 해. 그래서 걔가 이름이 효빈이거든요. 효빈아 그냥 이거 우리 수업한다고 얘기하지 이러면서 소개를 좀 시켜줄 법도 한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자기만 잘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소개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소개는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효과를 제대로 확 봐버리니까 자기만 쏠랑 잘하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처음에 가족이 먼저 생각났어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지금도 보험 25년 차 정도 하고 계신데 어머니한테 정보를 먼저 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를 약간 이길 자신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먼저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그래도 말이 통하니까. 네. 그래서 언니한테 먼저 정보를 주고 나서 언니야 같이 엄마 초대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처음에는 제가 이 정보를 줄 때는 약간 반신반의했었는데 와서 직접 우령이도 기가 세가지고 제가 막 바른 말해도 제 말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와서 정식으로 듣고 나서 괜찮네 이건 문제 없겠네 해가지고 엄마한테 같이 정보를 줬는데 그때부터 제 사업에 위기가 왔죠. 엄청 강성이시고 어릴 때 꿈이 장군이었대요. 어떤지 아시겠죠? 그리고 웬만한 경상도 남자분들보다 더 경상도 남자 같은 여자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말도 굉장히 직설적이고 요즘에 MBTI 혹시 아세요? 요 얘기 생략하겠습니다. 네, 한 20%만 아시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그냥 드세고 솔직하고 말도 팍팍 나오고 그런 분인데 저를 한 7, 8년 정도는 반대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네,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어머니 말 안 듣거든요. 네. 그래서 7, 8년 동안 초반에는 진짜 심하게 반대하다가 묵묵하게 계속 잘하고 있으니 반대가 서서히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도와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뭐 통신 소비자도 소개해주고 뭐 내 딸내미 알뜰폰 하는데 알뜰폰 개통해라 막 얘기도 해주고 한 명씩 소개해주기 시작을 하더니 제가 한 8, 9년 전? 8, 9년 전 이제 조금 사업의 슬럼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일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가 개인적으로 조금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어머니가 움직이시더라고요. 네. 이 일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딸이 워낙 힘들어하니 저렇게 이제 드세네가 힘든 게 티날 정도로 힘들어하니 내가 나와서 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센터를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와서 그냥 뭐 청소도 해주고 와서 하지도 않을 거면서 강의도 들어주고 그리고 막 행사도 와주고 막 이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강의할 때마다 조금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기는 한데 너무 실명을 오픈했네요. 네. 지금은 에메랄드세요. 근데 이 에메랄드를 어떻게 갔냐면 우리 엠보잉 컨텐츠 영어로 갔어요. 상상되세요? 저희 어머니 62년생이거든요. 처음에 그 블로그를 쓰실 때 독수리 타법이었어요. 독수리 타법. 응. 이제 세 손가락으로 타자 치시는. 근데 제가 하도 이 강의를 하고 다니니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 독수리 아니다. 자기 컴퓨터 자격증까지 있대요. 근데 맞아요. 독수리 타법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일 2글 쓰고 계세요. 1일 2글. 장난 아니죠. 그리고 토일은 무조건 웬만하면 놀러 다니세요. 다리 말짱할 때 놀러 다녀야 된다고. 근데 토요일, 일요일 놀러 다니시면 이 글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평일에 주말에 글을 다 써놔요. 그리고 이거를 예약 발행해놔요. 예약 발행이라고 예약 걸어놓는 거죠. 글을 미리 써놓고 토요일에 올라가게, 일요일에 올라가게. 근데 블로그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블로그를 어떻게 쓰냐면 있는 글을 완전히 똑같이 뺏겼어요. 서시 하나 안 틀리고 뺏겼어요. 근데 이게 블로그가 똑같은 글만 계속 쓰면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글 보면 노출이 조금 잘 되는 편이에요. 왠지 아세요? 오타가 많아서. 다른 글로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보면은 외국인이 썼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항상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진주 호탄동 영어회화 아니면 뭐 경주 영어회화 서울 영어회화 이런 식으로 제목만 바꾸고 안에 내용은 완전히 똑같아요. 오타 빼고는.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2글씩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닌데 뜨문뜨문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체험만, 그러니까 문의만 들어오면 체험으로 연결이 되고 무조건 결제가 나요. 그래서 제가 붙여드린 별명이 금손이에요, 금손. 네, 우리 리버티 영어 금손 플래너 하면 저희 어머니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그거 전단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을 막 표현하기 좀 못하지만 여튼 에펜제로는 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주에 친구 만나러 놀러 갔어. 그럼 이제 조금 미안한 거예요. 그럼 전단지를 한 이만큼 챙겨가서 주변에 쫙 붙이고 그러고 친구 만나서 노세요. 그래서 이제 간간히 전단지도 하고 블로그도 쓰면서 이제 뭐 체험 사천에 저희 어머니 또 수강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60대 어르신인데 이분이 이제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맨날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를 잘하는데 애들이랑 같이 영어 가거나 아니면 항상 패키지로 여행을 나가야 되는 게 싫대요, 이제. 자기도 자유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문의가 들어왔었고 체험을 하러 갔는데 마침 딸이 쉬는 날이라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체험을 해서 둘 다 수업을 하게 돼서 1년 결제라고. 이런 식이에요. 저희 어머니 수강생들은. 한 명 문의했는데 2명이 결제가 나거나 아니면은 한 명이 결제하면 막 40분, 50분,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결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메랄드까지 달성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간간히 마진도 벌어가고 쿠폰도 쌓이고 되게 재밌게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웃긴 게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제가 이제 전화를 걸면 전화 뚜루루루 걸면은 보통 평소에 왜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다정할 때 딱 2번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딱 전화를 걸면 공주 이러거든요. 엄마 옆에 누구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있을 때만 예쁘게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체험이 들어왔을 때 체험 들어왔는데 잘 부탁해요 이래요. 그러니까 딱 이 2번만 상향하고 나머지는 경상도 여자. 네. 근데 이제 사실 NIC 하기 전도 그렇고 이렇게 반대하는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이가 진짜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 봐서 알겠지만
어머니 말을 뭐 거의 안 듣고 살았어요. 이런 딸이 있으면 참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저도 이제 막 너무 많이 놀기도 하고 술도 좋아하고 여자애가 1시, 2시 들어와 봐요. 어때요? 네, 항상 미치셨어요. 근데 NLC를 하고 나서 좋아했던 하나가 있어요. 네, 아니요. NLC를 하고 나서부터 술 먹는 횟수가 줄고 일찍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그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싸우거나 뭐안 좋은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면 뭐 이제 파트너들 얘기하고 뭐 엠보임 얘기하고 뭐 가끔 올림픽 얘기하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사실 해피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너무 이 좋은 거를 남줄 거 없이 솔직히 가족한테 먼저 이렇게도 떳떳하게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투명하고 이게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토종 기업으로서 이렇게 오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일반인 우리가 굳이 검토할 건 없거든요. 왜냐면 이미 너무 잘 차려지고 이게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안정기를 넘어선 회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게 벌 건지 많이 벌 건지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지 빨리 끝낼 건지 좀 오래 걸릴 건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안 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NRC 해가지고 돈 안 낸다라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왜냐면 본인이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네. 선생님 너무 과하세요. 장난입니다. 네,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이게 딱 되어 있는 게 마케팅이 딱 깔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지인한테 부딪혀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지인 플러스 제3자에 대한 마케팅을 할 수 있다 보니 훨씬 더 속도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맞잖아요. 그 마케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젊은 파트너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내가 블로그를 시작해봐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전단지를 해봐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요새 AI 가지고도 뭐 블로그를 쓰든 영상을 만들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NLC는 돈 안 되더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만큼의 시도와 성실을 통해서 NRC에서는 충분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고 또 이제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고요. 요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여기 이제 오늘 저기 같이 온 뒤에 앉아있어요. 우병우 사장님이라고 이번에 저 스타 갈 때 같이 다이아몬드 간 친구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부사관 출신이에요. 부사관 출신이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다른 일 좀 하다가 친구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친구 집에 약간 얹혀 살 때 여기 또 한 명의 그 사업자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무슨 마음이었냐면 맨날 그러니까 같이 살았어요. 원룸에. 맨날 할 일 없이 집에서 잠만 자는 이 친구가 안타까워가지고 니도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데리고 나왔었고 이 친구는 얘가 이상한 거 하는 것 같은데 빼내줘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있었대요. 웃기죠? 근데 이 정보를 처음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게 제대로 딱 알아보니 엄청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명 소비자 만들 때마다 요금 수수료 생기는 거잖아요. 거창하게 누구 초대하고 막 정보 주고 안 해도 단순 소비자만 만들어도 매달 요금 수수료 벌어갈 수 있겠네? 라는 그 단순한 생각으로 이제 이 일을 조금씩 제대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파트너들 중에서 마케팅의 길을 열어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사교성이 엄청 좋다거나 막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네트워크적으로 볼 때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해요. 굉장히 이제 좀 과묵한 편이고 말수도 별로 없고 아까도 강의하기 전에 제가 조은주 그룹장한테 그룹장님 저 너무 떨려요 하니까 내가 웃긴 얘기 해줄까? 하면서 막 웃긴 얘기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웃겨서 하하 웃었는데 우병우 사님이 뒤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만큼 작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 하나를 팔 때 굉장히 집요하게 팔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장점을 살린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혼자의 100%의 능력으로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아니라 각자의 1%씩이 쌓여서 이게 1000%의 시너지를 낸다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걸 경험했고, 그리고 저도 장단점이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 잘하고 너가 잘하는 거 잘하자 주의예요, 약간. 그리고 이 사장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지 밥그릇은 지가 챙겨야지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지 주의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팀의 마케팅의 문을 딱 열어준 친구예요. 그래서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블로그 뭐 온갖 거 다 찾아보더니 이제 블로그를 잘 쓰는 방법이나 그런 마케팅적으로 이제 굉장히 뛰어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초반을 생각하면 센터 올 때 맨날 슬리퍼 찌찌 끌고 오고 강의 듣기 싫어서 전단지 나가고 루비를 승급했는데 이 스피치가 하기 싫어서 행사가 안 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진짜 약간 지 맘대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이제 그 많은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에는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친구 통신 소비자가 500명이 넘어요. 안 놀래시네. 기본이 다 500명 정도는 다, 예, 명함 못 늘리겠어요. 예. 그래서 500명 넘었어요. 이미 이제 돌파를 했는데, 이 통신 소비자 수수료만 얼마가 나올까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400 정도 나와요. 다른 수당 싹 다 빼고 통신 수수료만 가지고 월 400이 나와요. 그리고 개인 수강생 30명 넘어요. 대단하죠?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마케팅까지 접목을 하면서. 근데 이 돈이 통신 소비자가 물론 쓰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더 많아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7, 80대 정도 개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럼 거기서 또 안 쓰는 사람 생기는 거고 더 들어오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그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성장은 계속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돈이 한 번만 나오고 말아요? 아니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NRC에서는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한 게 있어요. 요즘에는 또 쇼핑몰, 아니, 성격이 급해가지고, 네, 쇼핑몰이 이제 수익 체계가 바뀌면서 이것 또한 내가 집중하면은 쇼핑몰로도 수익 충분히 창출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쇼핑몰 프로모션 했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업 좀, 네. 쇼핑몰 프로모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 전체로 볼 때는 우리 팀이요.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팀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몇 등 했었죠? 3등 했었나요? 맞죠? 네. 그때 이제 막 당근도 활용하고 주변 지인도 활용하고 명절 끼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우리가 3등 했었어요.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돈을 만들어낼 아이템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트렌디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무조건 통신해야 되는, 근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제가 말하는 게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스폰서의 방향이 있다면 그걸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는 영어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럼 일단 영어를 먼저 주력을 해보고 나는 통신이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럼 통신으로 좀 주력을 해보는 거고 나는 공기청정기가 마음에 들어. 그럼 그걸로 조금 더 주력을 해보는 거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접목을 해서 굳이 배척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무기가 여러 개면 유리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무기 속에서 내가 조금 주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먼저 내세우면서 나머지를 잡아나가면서 살을 찌우면 충분히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컸는데 통신 소비자 마케팅을 하면서 마케팅에 힘이 생기니 영어까지 딱 하면서 예전에 우리 그 쇼핑몰 그 프로모션 했을 때도 홍삼 막 100개씩 팔고 이랬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막 하나당 마진 10,000원씩 남기고 이랬었거든요. 되게 쏠쏠하게 재미도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쪽에 또 우리 그 하비디라고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30살인데 원래는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벽에 페인트 칠하는 도장 일 하던 친구예요. 도장. 네. 근데 이 친구도 이 사장님도 친구로부터 이제 정보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다른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경계적이었어요. 경계.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자기가 그냥 물론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스쳐 지나갔던 것들에 인해서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이거를 제대로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만났던 그 네트워크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친구도 지금 평균적으로 월 30명 이상 개통하고 있고 수강생도 30명 이상 관리하고 있고 네. 그렇게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뭘 잘하냐면 자기가 주어지고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의를 해야 되면 이 강의 연습을 우리가 보통 준비를 되게 적당히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이거를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전날 새벽 3시까지 막 강의 연습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강의의 질을 높이는 거지. 물론 뭐 완전 미친 듯이 훌륭하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신뢰가 생기잖아요. 아, 이 친구는 자기 역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친구구나. 그러면은 그 장점이 우리 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스타 가면서 같이 갔던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여기는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민수 다이아몬드사님, 여기 고미경 다이아몬드사님이라고 있어요. 두 사람이 부부예요. 부부고 30대 초반인데 6살, 4살짜리 아들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딱 이 나이 때는 어때요? 진짜 손 많이 가죠. 툭 하면 아프고 병원 가고 다치고 막 옷 더럽히고 손이 안 갈 수가 없는.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결과를 만들어낸 게 네트워크에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네트워크에 흡수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딱 만나고 나면 솔직히 이 사업의 모든 시스템이 마음에 들진 않잖아요. 이건 왜 저래? BTS는 왜 가야 돼? 라인 미팅은 왜 해? 뭐 테이블을 왜 내야 돼? 뭐 여러 가지 뭐 이러쿵 저러쿵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현명하게 선택했던 건 뭐냐면 일단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 그거를 충분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군말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막 군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요. 약간 짜증나. 그러니까 할 건데 왜 계속 저렇게 말하지?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웬만한 거 없이 이 친구 스타일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이런 같이 함께 하면서 이런 장점들이 발휘돼서 결과가 만들어졌고 이 친구의 장점은 뭐냐면 사람을 기가 막히게 잘 챙겨요. 굉장히 감정을 잘 읽어내는 것 같아요.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뭘 먹다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휴지가 필요한 걸 알아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맨날 그래요. 저는 아직도 이 컴퓨터가 너무 힘들고 개통이 너무 힘들고 너무 다 어렵대요. 근데 그래도 하고 있어요. 우리 팀의 전체 기본은 블로그 1일 1글을 무조건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가지고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출근하는 거 가지고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말하면 안 돼요. 강의 듣는 거 가지고 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기본이고 해야 될 일을 해야 그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친구도 사람을 잘 챙기고 감정을 잘 읽고 물론 굉장히 기계치지만 지금은 또 이제 수강생들 마케팅하고 직접 브리핑하고 그리고 지인들 개통도 299 개통 엄청 많이 하고 근데 이런 장점 덕분에 이제 여기에 추천인들이 직추천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약간 오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초대가 잘 안 된다. 그럼 내 주변에 내가 쌓아놓은 신뢰를 한번 돌아볼 필요성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상대방의 고정관념과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나를 피드백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파트너사님들한테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빼고요. 내가 잘하는 건 내가 잘할 테니까 사장님들이 잘하는 거 각자 하면서 우리가 그 팀워크로 결과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신규가 들어오면 사업에 대한 브리핑이나 제안이나 이 리드해 나가는 건 제 몫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신규가 마케팅을 시작한다. 그럼 이제 우병우사님이 투입이 돼요. 그럼 마케팅을 배우고 나서 이거를 매일 꾸준히 할 수 있게 한다? 그럼 고미경 쌤이 옆에 앉아서 같이 해줘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막 확 빠르진 않지만 그냥 차곡차곡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하는 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하는. 우리가 NRC를 할 때 뭐 무슨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모 사업이다. 경험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점포도 필요 없고 그죠? 산모 사업이다. 그 능력 안 필요하다. 능력 안 필요하다면 그거 그대로 믿어요? 뭐 안 필요해 필요하겠지. 속으로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요구되는 능력이 뭐냐면 이 함께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함께하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같이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막 MG 하잖아요. MG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불편한 시선 중에 하나가 자기는 당당하게 주장을 내세운다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싸가지 없는 모습들. 약간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왜 그러냐면 조금 나 중심적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성향이 조금은 더 커져가고 있는 세상인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더 커져나가고 있는 이 조금 팍팍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신경 쓰고 저 사람은 저걸 못해 저걸 못해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잘하는 걸 조금 더 내세울 수 있게 도와주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단점이 있다. 그거는 고쳐야 됩니다. 피해를 끼친다면. 근데 그거가 아닌 이상 서로를 조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함께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팀 대장 우리 팀 대장이 있잖아요 각자. 어떻게 보면 제일 크게 보면은 그룹장님들일 거고 그 밑에 뭐 중그룹장님 소그룹장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 방향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게 이 일에 있어서 내 성공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근데 이게 이렇게 살아오신 분도 있고 안 살아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게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 이 어린 지금 한참 자라나는 친구들한테 인성이 중요하다,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얘기 크게 없었잖아요. 왜냐면 이게 기본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이게 조금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라고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NRC 속에서 이런 함께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내일 당장 죽을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저는 살아갈 날이 더 많다 생각하거든요. 저 김재정 그룹장이나 박보석 그룹장한테 맨날 얘기해요. 무조건 150살까지 살 거라고. 그룹장이 150살까지 사셔야 된다면서 장난치는데 그렇게 저는 이제 우리 연령이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혼자서 몰도해서 살 거 아니고서는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함께하는 능력을 배우면서 돈까지 벌 수 있으면 NRC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NRC는 사실 그렇잖아요. 딱 시작하고 나면 못 도와줘서 안달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숨기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바깥에서 여태까지 사회생활을 해보면 적당히 오픈하죠. 그 완벽한 노하우까지 모두 공유하진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심각한 경쟁 속에서 내 인생을 앞으로 쭉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로 못 알려줘서 안달이고 못 도와줘서 안달이고 도와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사실은 성공 못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그 당사자 오늘은 각자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NRC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NRC를 안 한다, NRC를 한다. 근데 이제 한다 안에서도 뭐 조금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조금 비중 들릴 수도 있고 완전히 전업할 수도 있고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강제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NRC 안 하는 걸 딱 선택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5년 뒤에 10년 뒤가 됐어요. 그러면은 내 삶이 엄청나게 많이 나아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한 발가락만 걸치든 한 발만 걸치든 듬뿍 당기든
NRC를 일단 잡고 5년이고 10년이고 지났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 생길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생기지 않을까요? 작든 크든 결국엔 플러스가 생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응.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안 하고 5년이고 10년이고 지났는데 여기에 있던 집단들이 잘 된 걸 봤을 때 배가 안 아플 자신이 있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안에서 함께 그런 성과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우리 회사에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전 사업자가 모이는 컨벤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컨벤션이 이제 연기 대상, 뭐 연예 대상처럼 연말 시상하는 그런 개념인데 전 사업자가 모여서 최고 직급 이상 간 사람들 뭐 드레스 입고 초청 가수도 있고 뭐 다른 축하 공연도 있고 뭐 정책 발표도 있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 겨울에 컨벤션을 할 때 저희가 부산 연재센터 김영란 그룹장님 혹시 아세요? 네. 이분 그 센터랑 우리 센터랑 같이 한 버스를 탔어요. 네. 한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서울을 간 거죠. 그러고 나서 컨벤션을 딱 참석하고 내려오는 길에 버스 안 분위기가 좀 진짜 다른 거예요. 다들 뭔가 막 부글부글 끓어. 그래서 버스 내려오는 그 길이 우리 이제 5시간 걸리거든요. 서울에서 마산, 부산 가면은. 그래서 버스 안에서 이제 각자 소감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컨벤션에는 승급한 사람들 축하해주고, 스피치 듣고, 시상하고 이런 자리도 있으니까, 다들 각자 느낀 바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스피치를 하던 와중에, 다들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곧 결혼하는 그 예비 부부 두 쌍이 있었어요. 근데 한 쌍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번에 다이아몬드 직급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하겠다 이 소리겠죠. 그리고 여기 한 커플은 뭐라 하냐면 제가 마련해 놓은 신혼집을 팔아서라도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오를 얘기하는 거죠. 각오. 네. 그렇다고 신혼집을 진짜 팔겠어요? 안 팔지. 그러면서 이때 분위기가 진짜 엄청 뭔가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막 부글부글해 다들. 완전 열기가 차가지고 느낌이 우리 서로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팀도 전부 다 뭐라고 예측냐면 저는 사업을 할 때 목표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스타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사업을 쭉 해오면서.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나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의 스타일이 아니라 무조건 되게 한다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타 다이아몬드를 도전을 할 때 사실 라인적인 부분이나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전을 시작할 때 그림을 보면 부족했어요. 도전을 시작할 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스타 다이아몬드 간다고 하니까 저희 김땡종 스폰서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되는 거는 믿는데 되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된다 얘기를 말은 했고 그리고 항상 스피치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도전이 아니라 마감이다. 마인드를 완전 그냥 다르게 세팅했어요. 그 막말로 이렇게 도전을 해서 막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설령 달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80%는 되겠죠. 그 안에서 뭐라도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가는 그 사이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의 마인드가 아니라 무조건 되게 만들겠다라는 마인드로 그 6개월을 보내니까 그 6개월이 다르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컨벤션 내려오면서 다들 뭐 신혼집 할 거니 자기 무조건 될 거니 이제 우리 팀은 전체로 제가 저희는 도전이 아니라 마감입니다 하고 스피치를 제가 하고 다니니 파트너들도 똑같이 저희 스폰서님이 스타 마감이라고 하니 저도 다이아몬드 마감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다들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이번 상반기 3월이 딱 마감이었잖아요. 3월에 3월에 NRC 전체에서 크라운 1명,
그리고 스타 다이아몬드가 6명 나왔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수르륵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스타 딱 한 명 빼고 전부 다 이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었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서로 완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네, 완전. 그래서 야, 우리가 한 버스에 타서 이렇게 전부 다 결단한 사람들이 전부 다 직급을 당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반갑고, 신규 직급자 초청회를 갔는데 다 우리야. 다른 지역에 몇 명 빼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자부심이 폭발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부담으로 느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강요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 감정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느낄 거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웃긴 게 욕심으로 또 되고 싶어가지고 도전을 한다? 근데 이왕 도전할 거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냥 진짜 다 같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감하지 못해요. 근데 결국에는 목표를 세팅하고 이렇게 다 같이 딱 뛰고 나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목표 안에 뛰는 사람으로서 존재를 하게 되면 딱 뒤돌아보고 나면 어때요? 작든 크든 내가 그 성과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더 벌었을 거고요. 수강생이 생기든 소비자가 생기든 생겨도 더 생겼을 거예요. 응. 결국에는 이 과정 안에 내가 긍정적으로 임했을 때는 그 혜택이 결국엔 나에게 돌아온다 이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믿어요. 이 목표에 대한 힘이 어마어마하고, 이게 도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감이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 저의 또 다른 의지였던 거죠. 이루고 싶은. 근데 지금도 사실 외치고 있어요. 박호석 그룹장님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제 기라상 같은 그룹장님들이 계신데, 그룹장님 PM 갈 때 크라운 한쪽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PM 도전할 때 이제 저는 크라운을 도전할 건데 또 그러겠죠. 되겠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야죠. 근데 결국엔 그게 제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저를 성장시키는 또 다른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NLC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여러 가지 핑계, 변명, 합리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습관이거든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같은 경우는 제 얘기가 완전히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그럼 결국에는 이 부정적인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면 내한테 득되는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아예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근데 NLC를 하지 않더라도, NLC를 하더라도 그 불필요한 핑계와 변명에서 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진짜 한 단계 한 단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NLC를 하면서 마지막 바람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필드에서 오래 파트너 사장님들과 형제라인 사장님들과 같이 누리고 싶어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저는 꿈이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제 꿈은 빨간 달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네. 이제 제가 원하는 그 딱 목표 지점까지 가고 나면 제가 이제 달력을 하나 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달력을 딱 받아봤을 때 모든 날짜의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빨간 달력. 우리 빨간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노는 날. 네, 쉬고 노는 날. 결국에는 그 공휴일 안에서 내가 뭘 할지 선택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모든 날을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엄청 진짜 미친 듯이 게으르거든요. 지금도 집에 가면 어머니가 저 때문에 가끔 혈압이 올라요. 너무 게을러서. 근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평생 게으르게 살고 싶어서 지금은 그 게으름을 잠시 접었어요. 네. 그래서 평생 게으르게 살 거면 지금 성실해야죠.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나는 뭐 5년, 10년 걸려도 된다. 그럼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조금 더 빨리 잘 되고 싶고, 안정적인 수익 갖추고 싶고, 나 여기서 진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거를
내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내 선택입니다. 3년 안에 끝낼지 5년 안에 끝낼지. 네. 300만 원 벌지 500만 원 벌지 1000만 원 벌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정해주는 거 아니고 스폰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선택 때문에 내 미래가 달라질 뿐이지. 그러면은 모든 게 선택이잖아요. 행사에 기꺼이 올지 말지, 추천인을 데리고 올지 말지, 아침 그 모닝 미팅을 아주 흔쾌히 일찍 나갈지 말지, 강의를 열심히 들을지 말지, 모든 게 다 내 선택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선택이 나에게 플러스가 될지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올림픽 보면서 그 딱 꽂힌 게 하나 있어요. 그 뭐죠? 중계하시는 분들 명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혼성 양궁 보셨어요 혹시? 안 보셨나요? 혼성 야구에서 딱 첫 세트에서 그 김우진이랑 그 여자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둘 다 세계 랭킹 2위더라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9점, 9점, 8점, 8점을 쏘는 바람에 딱 첫 판을 져버렸어요. 네 판 중에. 이제 이거 중에 첫 판을 딱 그렇게 접어버리면 이게 약간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해설위원이 뭐라고 하냐면 8점 쏜 거는 무조건 잊어야 된다. 8점 쏜 거 계속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앞으로 쏠 시점만 생각하면서 쏴야 되는데 8점은 지어야 합니다. 8점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거에 대한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 그리고 뭐 한 달 전, 1년 전 그런 과거의 생각보다 많이 얽매여 있는 거죠. 내가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저쩌고. 근데 앞으로 내가 해나갈 거, 앞으로 이룰 거. 결국에는 그 미래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미래가 결국에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강의에 써먹어야겠다. 명언들이 많이 얻었었습니다. 역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 분야를 막론하고 마인드와 멘탈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마인드와 멘탈은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걸 통해서 NRC에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제가 시작했을 당시와 여기 계신 사장님들을 비교해봤을 때 혹시 21살 미만 있으세요? 여기 21살 미만 없으시죠? 와, 정말요. 죄송해요. 네, 10대시죠? 아, 네. 그냥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네, 네, 되게 진지하게 너무 잘 듣고 있어가지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사람의 그 모습에 의해서 성숙함이 또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나이를 떠나서, 생긴을 떠나서. 그런 되게 진중한 모습 때문에 많이 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는 나은 상황인 거고,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는 사회 경험과 인생의 경험과 지혜와 적당한 연륜과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 상태에서 사실 NRC에서 안 될 수는 없다. 그러면은 NRC를 그만두더라도 NRC를 욕하면 안 됩니다. 본인을 탓하셔야지. 또 이런 말 했다고 나는 안 될 사람이다 하면서 그만두지 마시고 이 안에서는 도와주려고 진짜 완전 뭐라고 해야 되죠? 도와주려고 한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안에서 많은 경험과 세상의 풍파를 겪은 스폰서와 그룹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가벼운 아령으로 근육을 만들 수 없어요. 그죠? 1kg짜리까지 뭐 무슨 근육을 만들어요? 결국에는 그 무거운 아령과 무거운 그 기구들을 가지고 강하고 단단한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고생하지 않길 바라는 게 아니라 고생마저도 기꺼이 나의 경험과 노하우로 삼으려는 그런 멘탈의 마인드의 근육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 멘탈과 마인드의 근육을 통해서 각자의 인생에서도 NRC의 인생에서도 좋은 성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순간 속에서 갈등과 유혹들이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원하는 모든 성장과 성취들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면서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